매일 저녁 우리는 참 익숙하게 현관문 앞에 쓰레기 봉투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늘 그랬듯이 그 봉투는 마치 마법처럼 깜쪽같이 사라져 있죠. 우리는 그 봉투가 사라진 텅 빈 자리를 보면서 모든 게 깨끗하게 해결되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의 일부여서 그 쓰레기가 떠난 뒤에 마지막 여정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그 많은 쓰레기가 마법처럼 사라진 걸까요? 사실은 우리 눈앞에서 그냥 보이지 않게 된 것일 뿐 이 세상 어딘가로 그저 조용히 옮겨졌을 뿐입니다. 서울 시민이 버린 쓰레기, 또 경기도민이 버린 쓰레기, 이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물들은요, 지난 30년 동안 마치 거대한 강물이 하나의 바다로 흘러가듯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쉼없이 흘러갔습니다. 바로 인천입니다. 그곳의 이름은 수도권 매립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쓰레기 처리장이죠.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쉽게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여의도 면적의 약 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크기죠. 이곳으로 매일같이 들어오는 쓰레기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 평균이 약 3,000톤, 1년이면 70만 톤이 넘는 폐기물이 바로 이 한 곳에 거대한 산을 이루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30년 넘게 묵묵히 수도권의 쓰레기를 다 받아주던 그 거대한 문이 이제 곧 닫힐 예정입니다. 이건 단순히 인천시가 이제 더는 못 받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감정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매립지는 2016년에 사용을 종료하기로 약속된 곳이었어요.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연장이 됐었죠. 그리고 마침내 2026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법적인 마침표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 법의 핵심은 직매립 금지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버린 종량제 봉투를 트럭에 실어서 그대로 땅에 묻었잖아요. 근데 2026년부터는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태워서 아주 소량의 재로 만든 다음에 그 재만 묻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법대로 그냥 전부 소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문제가 그렇게 간단했으면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숫자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하루에 나오는 생활 폐기물이 평균 3,2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 시내에 있는 소각장 4곳을 전부 합쳐서 최대로 가동해도 태울 수 있는 양은 2,200톤에 불과합니다. 그럼 간단한 산수죠. 매일같이 1,000톤의 쓰레기가 갈 곳을 잃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2,000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이 막히는 겁니다. 이 마감 시한은 서울에게는 정말 거대한 위기지만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어쩌면 길고 부당했던 부담이 드디어 끝나는 날이니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분들의 마음이 숫자로 보입니다. 지난 30년간 수도권 매립지에 묻힌 쓰레기의 절반이 훌쩍 넘는 55%가 서울시 거였어요. 경기도가 28.5%를 더했고요. 정작 자기 땅을 내어준 인천의 쓰레기는 고작 16.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쓰레기보다 훨씬 많은 남의 쓰레기를 30년 동안이나 받아준 셈이죠. 인천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정말 오랜 세월 묵혀온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서울 사람들은 깨끗하게 정비된 한강공원에서 여가를 즐길 때 우리는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 미세먼지 속에서 살았다.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그들의 선언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욕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짚어보면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위기가 과거에도 꼭 닮은 모습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이럴 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은 이미 한번 거대한 쓰레기산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아름다운 월드컵 공원이 된 과거의 난지도 이야기입니다. 1978년부터 15년 동안 서울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난지도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높이가 98m에 달하는, 그러니까 이집트 피라미드보다도 더 거대한 2개의 쓰레기산이 생겨났죠. 이 난지도가 마침내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더는 쓰레기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정말 부랴부랴 대안으로 찾은 곳이 바로 당시에는 김포간척지였던 지금의 인천 수도권 매립지였습니다. 그때의 임시방편이 30년을 이어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은 다시 1993년 난지도 사태 직전의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더 심각해요. 그때와는 달리 이제 서울 안에는 쓰레기를 쌓아둘 제2의 난지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땅이 아파트와 빌딩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땅에 더 묻을 곳이 없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죠. 태우는 것. 그래서 서울시가 내놓은 대안이 바로 새로운 소각장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소로 현재 소각장이 운영 중인 마포구 상암동 바로 옆 부지를 지목했습니다. 당연히 마포구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왜 또 우리냐는 거죠. 그분들의 반대는 단순히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그런 님비 현상으로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과거 난지도 시절부터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해왔는데 왜 또다시 마포구가 서울시 전체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냐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담긴 항변인 셈이죠. 주민들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서울시의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서 주민들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소송과 갈등으로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소각장 하나를 짓는 데는 인허가 받고 공사하고 보통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2026년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또 다른 대안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처리할 수 없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지역의 민간시설의 처리를 맡기는 이른바 문제의 아웃소싱입니다. 결국 서울의 쓰레기를 트럭에 싣고 경기도 외곽이나 충청도 같은 지방으로 보내서 태우겠다는 건데요. 이 지점에서 쓰레기 식민주의라는 아주 무거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환경적인 부담을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그런 윤리적인 질문이죠. 이건 제2, 제3의 인천 사태를 전국 곳곳에서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순간에도 쓰레기를 가득 실은 트럭들은 그 익숙한 길을 따라서 인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이어진 그 길은 이제 정말 끝을 앞두고 있어요. 아주 조용하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안 일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그저 내 눈앞에서 우리 동네에서 보이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버린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져서 다시 내 집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쓰레기 봉투를 내놓으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저 멀리 어딘가라는 그 장소,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곳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이제는 그 질문에 우리 모두가 답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